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청주 한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청주 한씨의 시족사와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한씨는 고조선 기자로부터 개출된 마한왕조 원왕의 둘째 아들 우량 31세손 지원의 4남 중 3남이 시조로 한란이시니 충청북도 영동군 황감면 난곡리에서 탄생하시어 청주시 방서동에 정착, 송씨를 배필로 맞아 광활한 문홍평을 개척하고 문홍정을 세워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고려 태조의 평양성 축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시고 후3국을 통일하기 위해 수만 석의 군량미를 제공하시며 직접 종군하여 큰 공을 세우시어 삼한개국 벽상공신에 녹훈 되시고 삼중대광 문화태위라는 최고의 관직에 오르셨으며 한 시대의 사표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고 서세하시어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성씨 조형물에 의하면 청주 한씨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 한란인데요. 또한 그는 고조선 시대의 기자와 마한 왕조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청주 한씨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한씨의 연호는 멀리 당군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청주 한씨 세보에 의하면 청주 한씨의 시조는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의 먼 후손이라고 한다. 준왕은 연나라 이주민 출신인 위만에게 속아 나라를 빼앗기고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쪽 마한 땅으로 오게 된다. 마한의 왕도인 월지국으로 들어가 이를 깨뜨리고 정복하여 새 마한 왕이 된다. 준왕이 새로 건국한 마한은 8대 원왕 무렵에 이르러 백제 운조왕에게 멸망하게 된다. 원왕에게는 우평, 우량, 우성이라는 삼형제가 있는데 각각 고구려, 신라, 백제로 귀의한다. 이에 우평은 태원 선우씨, 우량은 상당 한씨, 우성은 행주 기씨가 되는데 이로써 청주 한씨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량 이후 선계를 고증할 수 없어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의 40세 손이자 또한 우량의 32세 손인 고려 개국공신 한란을 시조로 삼고 있다. 마한 8대 원왕의 둘째 아들 우량이 상당 한씨가 되면서 이로써 청주 한씨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준왕이 마한의 왕이 됐을 때 자신을 한왕이라고 했고 위만에게 억류당한 그의 가족을 한씨라고 한 것을 보면 준왕 이전에도 한씨성을 썼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 한씨의 시조 한란은 어떤 인물일까요? 한란은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의 40세 손이자 우량의 32세 손이다. 그는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 황감면 난곡리에서 태어났으나 중년에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으로 이주한다. 이곳에서 네모나 누물인 방정을 파 식수로 사용하고 인근에 넓은 농토를 개척하여 큰 부호가 된다.
청주의 유력한 호족으로 성장한 한란은 서기 928년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를 지날 때 창고를 열어 군량미를 대주고 직접 종군하여 큰 정공을 세운다. 후에 그 공으로 개국 벽상공신이 되고 삼중 대광 태위에 오른다. 시호는 위양이고 묘는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있다. 당시 한란은 청주 남쪽 넓은 들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낮은 구릉에 문홍정이란 정자를 짓고 농업을 권장했는데 현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대머리 공원이 그곳이다. 청주 한시의 문화유산이자 충청북도의 기념물인 문홍정은 1949년 후손들이 시멘트로 중건했다가 1988년 목조 건물로 재건축한 것이 현재 문홍정의 모습이다. 방정은 한란이 판 네모난 우물인데요. 문홍정에서 약 200m쯤 떨어져 있죠. 물이 풍족해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던 이 우물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한란이 제수를 마련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낸다. 사흘 동안 일심으로 기도를 드리다 쓰러져 그만 의식을 잃고 마는데 이때 북쪽에서 한 장수가 나타나 창끝으로 땅을 찌르니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온다. 한란이 너무 기뻐 물이 나온다고 소리치며 깨어났는데 이상히 여겨 장수가 창끝으로 찌르던 곳을 파보니 땅속에서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한란은 문중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네모진 큰 우물을 파고 물을 가두니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거나 줄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곳을 네모난 샘이 있는 곳이라 하여 방정마을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후 용계평야를 개척하여 큰 부호가 되는데 태조 11년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 이때 한란이 왕건을 보니 꿈에 보았던 장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한란은 곡식을 풀어 군량을 제공하고 전쟁에 종군하여 큰 공을 세우게 된다.